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26K까지 하락을 했다가 27K 초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상승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은 미국 은행과 비트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추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불어서 지난 영상에서 테더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테더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의 15%를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께 그냥 전달하는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볼 수 없는 인사이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더사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을 지키는 기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으로 이 보라고래가 굉장히 오랜만에 머리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테더사에 이제 15% 정도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이 보라고래가 움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호재가 있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26K까지 내려갔다가 27K 초반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더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분기마다 테더가 거의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할 거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던진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던질 때 이제 4만 개 정도를 던지는데, 지금 테더사만 해도 10,000개에서 2만 개 정도를 흡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드들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가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점점점 대화의 수준이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해결이 될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든 디폴트가 될 수 있고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채 상향 한도 이슈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더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테더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테더사의 준비금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나온 거는 사실 처음이었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더 같은 경우는 원래 코인 시장에 굉장히 퍼드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테더에서 이제 준비금이 없다 이러면서 고소를 한다 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했던 게 테더사였는데,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모두 다 넘어설 만큼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미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지금 테더사가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할 때 USDC, USDT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본인들이 나오는 이 이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코인러들이 다 테더를 좋아하게 될 거잖아요. 좀 더, 테더가 진짜 이제 코인을 더 위하는구나 하면서 더 많이 테더를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테더에는 더 많은 돈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이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뭐 USDC나 다른 곳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중장기적 호재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후로는 아마 이런 테더 관련돼서 많이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저는 처음에 준비금이 나왔을 때부터 테더가 이게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을 지키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인사이트를 공유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기 SOPR 자료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언제 보여드렸었냐면은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고, 그 뒤에 이제 가격 상승이 또 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 단기 SOPR 같은 경우는 다시 1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이 1을 찍고 1을 내려갔을 때는 단기 홀더들이 많이 던진 거기 때문에 이 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가격 하락이 있고 지금 기간 조정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단기 SOPR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임하거나 본인의 이제 중장기적 매수 매도의 전략을 세우실 때 보기 좋은 지표 가지고 와봤고, 전략적으로 매수하기에 좋은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국 은행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은행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같은 경우는 코디안 채널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어느 지점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차트를 나타낼 수 있는 자산시장에서는 다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비트코인에서 이 부분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에서 이제 사이클을 탔을 때 다음번이 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금 가격으로는 15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가격을 찍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지금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차트만 보고 봤을 때는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다라에 대한 반복인 거잖아요. 이 4년 사이클이 사실은 뭐 경기 지표와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근거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은행과 페드죠, 연방 준비 은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E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될 때 돈이 어디로 갔냐면은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로 다 퍼졌거든요.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그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돈을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흡수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를 보면은 이걸 다시 페드에 돈을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돈을 예치를 시켜 놨는데, 그러면서 그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이자로 돈을 계속 벌었던 거예요. 이 국제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돈을 계속 벌었기 때문에 돈은 어디다 안 두고 그냥 페드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구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발생을 안 했던 건데, 그 뒤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 페드에서 돈을 개인들한테 이제 꽂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페드에 다시 넣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한 3천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돈이 지금 페드에 잠겨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있잖아요. 동결이 되고 있고, 이제 뭐 9월달, 11월달 인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인하는 아직 안 됐지만 인하가 됐을 때를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인하가 되면은 여기에 넣어둔 돈들이 이제 다른 수익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나올 거다. 이 돈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에 유통이 될 거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트래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우디안 채널 인디케이터를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게 맞아요,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 또 사실 그런 의미로 TGA 자금이죠. 이 자금이 풀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되게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고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자산시장,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계인 거예요. 투자 세상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매크로적인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만 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그것들을 서포팅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이 복잡계의 투자 세상에서 잘 판단을 하신 다음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 본인의 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간 이 돈은 굉장히 잠겨있는 돈이고요. 이 돈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면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자산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회가 없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할 매수가 최고다, DCA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2023년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매집하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지금 이제 지표를 봤을 때도, 멀티플레이어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지점이냐면, 아직도 이제 상승장으로 전되기 바로 직전의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라는 거를 지표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아프고 슬프고 뭐 이렇겠죠. 뭐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해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해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지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요 뒤에 가격 상승이 있으면은 이제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그런 똑같은 비슷한 차트일 때 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와중에는 경기 침체 메타가 와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또 하락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밖에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타나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장의 방향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랜스퍼 볼륨량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알아서 발전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태계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써가지고 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이 볼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갈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코인 시장과 미국 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테더사의 이제 전체 크립토 시장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 그 가스피가 늘어나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대체를 막 찾게 됐는데 솔라나가 오랜만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액티브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악재들도 많이 있고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메인넷이 어쨌든 이제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인 그런 메인넷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